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번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이죠.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을 학습지와 교과서 정리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요, 여러분 세계사 2페이지, 그리고 3페이지를 준비해 주세요. 커다란 페이지 A4 2쪽, 3쪽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냐라고 하면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미국이 뭐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독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영국은 미국을 왜 식민지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요. 사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린트물에 지금 나와 있듯이 청교도인들. 당시 신앙의 자유,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꿈꾸면서 메리플라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 어디로 갑니까? 네, 미 신대륙으로 가게 되죠. 두 번째 계층은 바로 상인들이었어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들이 영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서양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면요. 미국의 넓은 땅덩어리 중에서 동쪽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동부 연안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동부 연안에 총 13개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나와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생활했다라는 겁니까? 자치활동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국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식민지, 미국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영국이 당시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을 통해서 재정이 바닥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영국이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었다. 돈이 부족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재정이 악화되었다. 뭘 걷어야 해요? 세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 세금 징수처를 어디로 삼았느냐라고 하면 바로 미 신대륙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세라는 것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었던 영국인들, 즉 식민지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 많이 마시고 막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때 상공업을 중시하면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즉 무슨 정책을 폈느냐라고 하면 중상주의 정책과 그리고 세금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식민지에 거주하고 있던 영국인들이 저항하게 되는 거죠. 식민지가 저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줘야지.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본토에서 결정했다. 영국에서 결정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이 외쳤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표가 영국의 의회에 가서 의견을 내지 않은 이상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저항을 했고요. 이에 영국이 한 발짝 물러나요. 인지세를 폐지합니다. 그러나 옆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러나 뭐는 그렇죠. 영국인들이 주로 마셨던 차나 또는 종이나 페인트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국 사람들은요. 티타임이라고 해서요. 오후 2시에서 4시 정도에 이런 차를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차의 소비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 티타임을 즐기던 영국인들에게 차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이곳에 분노한 사람들이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식민지에 거주하고 있던 영국인들이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1773년에 보스턴 항에 들어오던 영국에서 차를 실은 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차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손해를 끼쳤잖아요.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던 영국에게.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게 되고요.
여러분 보시면 영국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탄압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미 신대륙에서는 "야, 이번 기회에 우리 뭐 해 버리자."라고 합니까? "그래, 독립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회의 기관이 앞에 나와 있는 대륙회의라는 기구였어요. 이 대륙회의에서 1776년 미국의 독립을 이유를 증명하는 바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독립선언서에는요. 개인의 생명권,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 추구권 등과 같은 기본의 권리와 가장 핵심은요. 네, 맞아요. 국민 주권 원리.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우게 되죠. 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이러한 미식민지 사람들의 모습에 누가 지원해 줬느냐? 예, 영국과 쌍벽을 이루고 있던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미국을, 즉 당시 식민지죠. 식민지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버지니아 오크타운 전투에서 누가? 그렇죠. 식민지가 영국군을 막아내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밑에 보시면 뭐 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까? 독립한다라는 거죠. 1783년 파리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식민지를 지원한 이유 밑에 써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밑에 볼게요. 독립을 했어요. 이러한 미국의 독립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미국의 독립의 역사적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핵심입니다. 자, 아메리카 합중국,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아메리카가 탄생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연방정부예요. 중앙의 그런 정부의 기관도 있지만 자치도 또 인정해주는 연방정부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옆에 삼권분립이라고 하죠. 입법, 사법,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두 개로 나눠지는 양원제 국회, 양원제 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구분되게 되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원칙을 내세우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정교분리 원칙,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국으로 자리 잡게 되고 민주공화국, 즉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국민 주권의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미국이요. 뒤늦게 좀 늦었지만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미국이 오늘날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바로 밑에 있는 이유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볼게요.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 미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남북전쟁 때문입니다. 자, 보다시피 여러분, 세계 최초로 어떤 나라가 됐어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영토 확장 과정에서 미국도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기는 해요. 어떤 행동이냐라고 하면 원래 미국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의 원주민이? 그렇죠.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을 뭐 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강제 이주시킵니다. 인디언들을 강제 이주시켜요. 쉽게 말하면 인디언들의 땅을 뭐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뺏어버리죠. 그러면서 뭐 했느냐라고 하면요. 바로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서부 개척을 하게 되고요. 땅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지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인구는 급증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물건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업이 발전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밑에 있는 남북전쟁, 빈칸에 써주세요. 남북전쟁 때문입니다. 남북전쟁, 미국 내의 싸움이에요. 미국의 북부와 남부의 싸움인데요. 당시 미국의 북부와 남부는 어떻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볼게요. 미국의 북부, 그리고 미국의 남부입니다. 자, 먼저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부터요. 미국의 경제력을 좌우했던 곳은 바로 남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부는요, 넓은 평야지대이거든요. 미시시피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대평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농장이 발달됐어요. 특히 이 남부 지역에서는요, 흑인 노예들을 이용하여서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대농장을 경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노예제도에서 뭐예요? 찬성해요. 노예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부가 나의 이런 농업 활동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무역을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유무역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자라는 겁니다. 최소화하는 것을 주장하지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를 주장하는 이러한 분권주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지방자치를 강조해요. 반면에 북부에서는요, 평야가 별로 없어요. 북부에서는 5대5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5대호라는 그런 커다란 그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발달했냐면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주로 상공업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예로 묶여 있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해주는 보호무역, 쉽게 말하면 정부의 간섭이 어땠으면 좋겠다? 강했으면 좋겠다. 영국처럼 중상주의 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그러기 위해선 강한 국가가 필요하니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연방주의를 내세우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남부와 북부가 전혀 다르게 대립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죠? 옆에 나와 있죠.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에 대해서 남부는 찬성하고 북부는 뭐합니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를 놓고 두 개의 지역이 꽝 하고 부딪혀요. 감정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때마침 이때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느냐? 한 장 넘겨볼까요, 여러분? 뒷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죠. 여러분, 링컨이라는 인물은요, 노예 폐지론자였어요. 노예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연방제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인물이죠. 누구와 전혀 달라요? 남부 지역의 사람들의 의견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부 지역 사람들은요, 남부 7주가 연방을 탈퇴합니다. 즉 떨궈져 나간 거야. 다른 국가를 세우겠대.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이 뭐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남북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사실 이 남북 전쟁의 초기에는요. 남북 전쟁 초기에는 누가 훨씬 유리했느냐라고 하면 남부가 유리해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남부가 경제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독립 이후에. 그런데 초기에는 남부가 유리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점차 양상이 달라집니다. 남부가 아니라 북부가 유리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북부가 유리해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링컨의 선언 때문이었어요. 바로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포인트예요. 링컨이 전쟁 도중에요. 노예 해방을 선언해버려요.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라는 노예 해방을 선언하자 당시 국제적 여론, 인권이 중시되고 있었던 시기에서요. 국제적 여론뿐만 아니라 남부에 있던 노예들이 야, 나는 남부에 있으면 노예야. 그런데 북부로 가면 뭐가 돼요? 그렇죠. 일반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부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이때 많은 노예들이 이탈하여서 북부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전투이죠. 바로 밑에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승리하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듯이 초기에는 남부가 유리해요. 하지만 밑에 나와 있죠. 이 전쟁, 무슨 전쟁이요? 게티스버그 전쟁을 계기로 해서 전쟁의 양상이 변화되었다. 어떻게 변화되었니? 라고 하면 바로 북부가 유리해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유명한 링컨의 연설이 시작되죠. 바로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설문은 바로 옆에 포인트를 선생님이 조금 적어놨어요. 링컨의 사상과 당시 앞으로의 미국이 가지게 되는 그런 의미를 내세우게 되는데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렇죠. 그래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내세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북부가 승리했으니까 앞으로 미국은 농업이 발달할까요? 상공업이 발달할까요? 그렇죠. 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남북전쟁 이후에 중공업이 교통시설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아까 남부하고는 달리 북부는 중상주의 정책, 정부의 적극적인 이런 간섭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보호무역, 그리고 팽창 정책은 바로 식민지 확대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하면서 바로 미국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의 성장을 더욱더 가져왔던 선언 중에 하나가 1823년 멀로 선언, 당시에 대통령이 멀로였거든요. 멀로 선언이라는 이 선언 때문입니다. 이 멀로 선언의 주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그 당시 1823년 19세기 초반이에요. 19세기 초반에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었어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유럽인들에게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미국이 야,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 쉽게 말하면 라틴 아메리카 편드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를 자기 수중에 들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멀로 선언을 계기로 하여서 당시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 그리고 태평양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즉 팽창 정책을 미국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어느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미국이죠. 세계 최대 공화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바로 남북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미국의 이야기였고요. 자, 그럼 잠깐 노선을 바꿔서 미국과 함께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좀 강대국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러시아, 농노를 해방합니다. 자, 농노? 어머, 옛날 구시대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농노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건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러시아는요, 19세기까지요, 농노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19세기 다른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 국민주권 국가, 국민국가를 수립할 때 여전히 러시아는 중세 유럽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옆에 전제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곳에 자극받아요. 안 되겠다. 우리도 좀 성장하자. 바로 누구였냐? 알렉산드로 2세였습니다. 그가 뭐 했느냐라고 하면 개혁을 추진해요. 그의 개혁은 첫 번째입니다. 남하 정책 추진합니다. 남쪽으로. 왜? 북쪽에 있으니까 날씨도 춥고 공업이 발달하기 어려워. 시장을 확대하고자 남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가장 넓죠. 우랄산맥을 경계로 해서요.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랄산맥 경계의 서쪽 지역, 모스크바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실 영토는 우랄산맥 동쪽에 있는 시베리아 지역이 훨씬 영토가 넓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살기 너무 부적합한 곳이죠. 그래서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남하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누가 들어와 있었냐라고 하면요. 바로 오스만 제국이 자리 잡고 이슬람 세력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고자 했던 옆에 누가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해요. 남하 정책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크림 전쟁이라고 해요. 크림 전쟁은 러시아 대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에요. 자, 이런 전쟁을 거치면서요. 자, 남하 정책이 실패해요. 자, 그러자 외부로 못 나가니까 이제 내적인 그런 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내적 개혁을 위하여 그가 한 것이 바로 농노 해방령. 좀 비슷하죠. 링컨의 노예 해방령과 1861년에 농노 해방령을 발표해요.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해서 산업화, 미국처럼 산업화를 하자라는 의지였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농노를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면요. 바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농노에서 자유민이 되려면 내가 내 지주에게, 내 영주에게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 대가를. 근데 대가가 없으면 난 자유민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농노 해방령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가난한 이들은 못 되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효성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자, 이 무렵에 러시아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야, 즉 민중을 계몽하자라고 하는 분화로도 인민 속으로라는 운동도 전개되었으나 모두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이유는 이미 봉건 제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내놓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의 이 개혁 정치, 러시아의 혁명은, 러시아의 농노 해방령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뒤늦게까지 계속 차례한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인간이 모두 평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나중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전제 정치가 19세기 중엽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 남쪽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를 좀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요. 유럽의 식민지였어요. 특히 옆에 보시면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식민지 삼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무슨 운동이 벌어지느냐? 바로 옆에 써 있죠. 독립운동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해요. 이유가 뭐였냐? 자극받았어요. 누구도 독립했어요? 미국이 독립했어요. 거기에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야, 시민들의 권력이 높아졌어요. 근데 때마침 이 무렵에 프랑스 혁명 거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유럽을 제패하게 되자 유럽에서 프랑스와 대결하기 위해서 당시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이 지역, 식민지 지역까지 간섭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본국의 간섭이 약화되었다. 본국이라고 하면 바로 위에 있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그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로 식민지에 간섭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게 껴있어요. 아까 미국이 독립하는데 영향력을 줬던 나라가 그렇죠. 에스파냐가 있었죠. 여기 누가 지원해요? 미국이 지원을 해줘요. 나도 뺏겼어? 너도 뺏어. 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지원을 해주게 됐고요. 여기에 미국이 또 아까 간섭하지 마. 아메리카 땅이야. 라고 했죠. 멀로 선언을 내세우게 되면서. 이거 중요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라틴 아메리카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독립운동을 주도하는데요. 이 독립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트리오요라고 하는요. 라틴계, 유럽계 라틴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럽 사람이에요. 원래 원은.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계 라틴인들이 주도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가장 대표적인 트리오요라고 하면 시몬 볼리바르를 들 수가 있어요. 시몬 볼리바르는요, 별명이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옆에 뭐라고 불러요? 해방자라고 부르죠.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를 독립시키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베네수엘라가 독립하고요. 자국이었던 자기가 머물러 있던 베네수엘라를 독립시켰고요. 두 번째는 옆에 나와 있죠.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등과 같은 주변 국가에 영향을 끼쳐요. 이 나라들이 독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대표적인 트리오요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대표적인 트리오요가 누가 있냐라고 하면 멕시코의 독립을 이끌었던 두 명의 신부가 있어요. 이달고 신부와 모렐로스 신부. 그들 역시 대표적인 트리오요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바로 이 IT라는 나라입니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좀 표시해 볼게요. IT라는 나라인데요. 이 IT라는 나라는 옆에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겠어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와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바로 IT 원주민이 아니라요. 노예였어요. 노예 출신의 흑인들이 프랑스와 싸워요.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여 최초로 독립을 하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노예들이 독립운동을 하여 국가를 세우게 되는 IT 공화국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 브라질에서도요. 독립운동이 추진됩니다. 포르투갈 황태자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포르투갈 황태자가 내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는 이러한 각각의 나라가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독립하면 뭐예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독립 후에도 여전히 외세에 간섭받았고요. 독재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독재자라고 하면 옆에 나와 있죠. 카우디오라는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이런 인물들과 같은 독재 정치도 이루어지고요. 외세의 간섭도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여전히 후진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19세기 후반 다시금 강대국들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 바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교과서 정리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2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니까 빠르게 밑줄 쭉쭉 긋고 갈게요. 자, 미국이 뭐 한다라고 했어요? 독립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미국은 사실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다? 17세기부터 영국에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라고 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인들이 경제적인 부를 찾아 누가 상인들이 어디로 거주했다? 북아메리카 동부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의회를 가지고 있었고 핵심입니다. 뭘 누리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치를 누리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본국이 식민지에 간섭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본국이 어떻게 달라졌니? 라고 했더니 영국이 7년 전쟁 이후에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무슨 법을? 인지세법을 실시했어요.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식민지에 거주한 사람들이 반대하죠. 대표 없는 곳에 과세란 없다라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란 없다라고 해서 반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은 식민 인지세를 폐지해요. 그러나 옆에 보시면 차, 종이, 페인트 등에는요. 여전히 무슨 세금을 매겠다라는 겁니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차, 종이, 페인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이것에 대하여 반발하여 일어난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밑에 대표적으로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보스턴 차 사건 1773년 밑에 보시면요. 당시 1773년에 밑에 보시면 관세 없이 차를 독점 판매할 특권을 주었는데 밑에 보시면 파산 위기에 몰리자 세금을 냈고 그래서 340 이상제의 홍차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무슨 사건이다? 보스턴 차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열받았어요, 영국이.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국이 뭐 했느냐라고 하면 영국이 바로 식민지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자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식민지 대표들이 대륙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야, 싸우자라고 결정해요. 그래서 이 대륙회의에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밑에 중요한 거죠.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독립선언서 1776년 독립선언서. 이 독립선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어요. 개인의 생명 그리고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즉 인간의 기본권과 국민주권 그리고 혁명권과 같은 민주주의 원리를 내세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거든요. 독립선언서 좀 볼게요. 독립선언서, 미국의 독립선언서 볼게요. 보시면 모든 인간은 뭐하다? 평등하다라는 건 나와 있죠. 그리고 생명권도 있고요. 자유권도 있고 행복 추구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누구에게 나온다? 그렇죠. 사람들의 동의에서 생겨났다.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원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시민들의 저항권까지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볼게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정부의 정당한 권력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바로 국민이죠. 그렇죠? 국민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독립선언선이 갖는 역사적 의의라고 하면 국민 주권을 명시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인간의 기본권을 명시했고요. 이러한 근대적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전쟁이 일어났죠. 미국과 함께 영국이 싸워요. 초기에는 누가 유리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독립군이 열세, 독립군이 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누가 도와줬다? 그렇죠. 영국을 견제했던 프랑스 에스파냐가 지원해줬다라고 했죠.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전쟁에서 버지니아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뭐 하게 되었다? 그렇죠. 13개 주의 독립을 승인받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 바로 파리 조약에 의하여 1878년 1783년에 미안해요. 조약에 의하여 독립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이때 미국의 혁명이 가진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 두 글자 써주세요. 의의라고 해주시고요.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요. 지금부터 볼게요. 독립운동이에요.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죠. 하지만 여러분 독립하면서 민주국가가 수립되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두 가지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독립혁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미국의 독립혁명은 밑에 보시면 프랑스 혁명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미국이 독립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USA, 아메리카 합중국이죠. 이 아메리카 합중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치를 허용해요. 그런데 통합적인 연방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여 서로 견제하고요. 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고르게 두고 있다. 무슨 권한? 그렇죠. 삼권 분립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명시한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그런 자유로운 거 그리고 종교가 그런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웠고요. 그로 인해서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 뭐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까? 아메리카 합중국 USA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초대 대통령의 워싱턴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미국이 독립한 후에 그냥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주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즉, 미국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바로요. 영토가 넓어지면서 영토 확장과 산업 발전. 특히 서부 개척을 통해서요. 영토가 태평양 연안 지역, 즉 동부 연안에 있다가 밑에 지도 좀 볼게요. 원래 대서양 연안을 건너와서 요 지역에 살았어요. 주로 사람들이. 아메리카 13개 주가. 그런데 이들이 점차 영토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서쪽으로 넓혔다. 우린 이것을 서부 개척이라고 합니다. 서부 개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는데 물론 이 영토 확장 과정에서 아주 슬픈 일도 벌어지죠. 밑에 보시면 밑에 나와 있어요.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누구였습니까? 인디언들이죠. 인디언 이주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강제로 이주시키고 이들의 영토를 대신 차지하는 모습도 갖게 되죠. 그래서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서부 개척을 이루게 됐고요. 또 이 무렵에 밑에 보시면요. 산업혁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등장하고요. 공업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뇌관으로 자리한 것이 발전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는 무엇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다? 노예제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한 장 넘길게요.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자, 남북전쟁 볼게요. 남북전쟁은 미국의 북부와 미국의 남부가 싸운 전쟁입니다. 미국의 북부와 남부가 도대체 왜 싸웠니? 라고 하면 무엇 때문이에요? 노예제 때문에 싸워요. 두 개의 성격이 달라요. 남부지방은 노예를 이용하여 밑에 보시면 대농장을 경영합니다. 그래서 노예제와 자유무역을 주장해요. 반면에 북부지방은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특히 보호무역과 그리고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옆에 나와 있죠. 남부는 노예제에 찬성하고 북부는 이에 반대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 이유는 뭐냐? 이 무렵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돼요?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돼요. 그는 뭘 주장했느냐라고 하면 바로 앞에예요. 노예제 반대, 연방제 유지라는 거죠. 누구의 뜻과 같습니까? 북부의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방이 지역세 남부의 7개 주가 남부가 연방을 탈퇴해요. 따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남부 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밑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초기에는요. 남부가 유세합니다. 그러나 전쟁 도중에 누가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그렇죠? 그러자 국제 여론도 북부에게 손을 들어줬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무슨 전쟁?
그렇죠.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승리하면서 남부 전쟁이 바로 북부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남북 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밑에 남북 전쟁의 배경은 굉장히 중요해서요. 남북 전쟁의 배경을 한번 그림으로 사파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북 전쟁의 배경 봅시다. 북부와 남부의 성격이 달라요. 남부 그리고 북부. 자, 기억 볼까요? 북부는 뭐가 발달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상공업이 발달했다라고 했죠. 기억은 상공업입니다. 상공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노예제에 대해서 뭐 한다? 그렇죠.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유로운 값싼 노동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무역을 주장했다. 반면에 남부는 대농장을 경영한다. 노예제에 대해서 뭐 한다? 찬성한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주장합니다. 자, 빈칸 기억 니은 디귿 채웠어요. 기억 상공업, 니은, 반대, 디귿, 자유. 자, 그렇다면 북부와 남부가 대립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면 뭐에 대한 의견이 달라요? 그렇죠. 노예제에 대한 의견이 달랐기 때문. 자, 다름, 선생님이 다름 틀렸어요. 자, 다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남부와 북부의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면서 당연히 상공업이 크게 발달해서요. 북부는 옆에 볼게요.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미국의 산업은 크게 발전하게 됐고요. 중공업 그리고 철도 발달하면서 크게 성장했고요. 19세기 후반에는 보호무역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당시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 기반 중 하나가 바로 밑에 있는 멀로 선언이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팽창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자, 밑에 보시면요. 미국의 팽창 정책 19세기 말 최대 공업국. 자,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당시 이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멕시코 지역도 갔고요. 그리고 태평양으로도 진출해서 필리핀도 넘겨봤고요.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지역 그리고 필리핀도 넘겨봤고요. 그리고 쿠바마저 보호국으로 삼았고요. 파나마 운하도 차지해요.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집트 지역까지 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토를 넓히는 이런 과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성장할 무렵에 우리도 변화를 꾀하자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도요, 농노 해방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러시아, 이 단어가 나왔어. 다시 무슨 단어? 그렇죠. 농노라는 단어가 나왔죠. 농노가 나왔다라는 건 여전히 러시아는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중세 유럽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9세기에도 여전히 농노제와 함께 전제 정치가 유지되고 있었다. 어떻다? 가장 낙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청년들은요. 이것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일부 청년 장교들이 옆에 보시면 차르 정부 없애자, 즉 황제 없애자, 농노제 폐지하자라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실패합니다. 이게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는 건데요. 이거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황제가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황제가 바로 밑에 알렉산드르 2세죠. 그는 그래 강한 유럽,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유럽과 싸워야 돼. 적극적으로 남하 정책 추진하는데요. 옆에 보시면 그렇죠. 실패해요. 패배합니다. 그리고 안 되겠어. 그럼 국내를 좀 개혁하자라고 해서요. 밑에 보시면 농노 해방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자 젊은 지식인들을 좀 깨우치자라고 해서 분하르드 운동도 펼쳤으나 실패하게 돼요. 즉 전제 정치가 더욱더 강화되고요. 이러한 러시아는 후진국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밑에 농노 해방령 과연 진짜 효과적이었는가라는 거죠. 오히려 농노들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는데요. 아까 말했죠. 뭐 지급할 수 있어야 돼요? 배상금 지급을 해야 돼요. 배상금 지급 못하면
나아질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농노 생활은 별로 나아질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 이전에 농노로 돌아갈래요. 그때는 먹을 거 걱정은 안 했군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러시아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라틴 아메리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옆에 지도가 좀 나와 있죠. 지도 교과서 같이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는요, 대부분 두 개의 나라, 즉 어디와 어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보시면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다 에스파냐가 차지하게 됩니다. 브라질만 어느 나라가? 그렇죠. 포르투갈이었고요. 나머지는 몽땅 어느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스파냐 식민지였다. 즉 라틴 아메리카는 대부분 바로 남부 유럽에 있었던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식민지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미국의 혁명, 더하기 프랑스의 혁명, 더하기 계몽 사상에도 영향을 받았고요. 더하기 뿐만 아니라 에스파냐 본국에서도요.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때마침 이때 누가 또 지원해줘요? 영국이. 그렇죠.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미국이 무슨 선언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멀로 선언을 발표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민족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것은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된 요소들이에요. 미국의 혁명부터 시작해서 영국이 지원해줬고 이렇게 그래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나라 가봅니다. 아이티 아까 독특한 나라다라고 했어요. 누가 독립했다? 누구의 지배받았다? 프랑스의 지배. 누가 독립운동을 했다? 그렇죠. 노예들이 봉기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봉기하여 독립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계 최초로 노예 출신들이 옆에 나와 있어요. 세계 최초로 노예 출신들의 흑인이 혁명을 일으켜 세운 나라.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죠. IT라는 나라이다라는 거죠. 자, IT를 제외하고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독립혁명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크리오요라고 합니다. 바로 유럽계 라틴인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오요가 주도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볼게요. 자, 크리오요 어떤 사람들이냐? 밑에 나와 있죠. 원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에스파냐 사람, 즉 유럽계와 현지인의 혼혈을 말하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크리오요가 누구냐? 바로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무슨 별명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라고 불렀죠. 밑에 해방자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던 어디를? 베네수엘라를 바로 시몬 볼리바르가 뭐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투쟁을 벌여서 독립시켜요. 그런데 옆에 주변 국가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페루, 볼리비아까지 해방시키게 되고요. 이러한 시몬 볼리바르를 중심으로 한 해방운동이요.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멕시코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멕시코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지금부터 볼게요. 멕시코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크리오요는 누구냐라고 한 두 명의 신부입니다. 이달고 신부와 모렐로스 신부예요. 이 두 신부가 에스파냐와 저항해서 멕시코의 독립을 이끌어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브라질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브라질의 독립운동, 아까 브라질은 유일하게 어느 나라? 그렇죠. 포르투갈이었죠.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갈의 황태자가 내분으로 인해서 따로 나와서 포르투갈을 독립시키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독립하면 뭐예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틴 독립 후 보시면요. 여전히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하면 독재자들이 있고요. 여전히 그렇죠. 외세가 간섭하지요. 외세에 간섭하고요. 그로 인해서 당시 발전할 수 없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는 더욱 혼란해졌고 정변은 계속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라틴 아메리카의 이런 독립이 정말 위대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19세기 다시 강대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나머지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옳은 내용 동그라미 틀린 내용 X하세요라고 했죠.
영국은 7년 전쟁 이후 식민지에 대한 중상 정책을 강화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 늘렸죠. 미국의 독립선언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이 잘 나타나 있다? 맞죠. 미국의 독립선언 홉스의 영향은 X예요. 자, 시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있는 사건 뭘까요? 보스턴 차 사건이죠. 그 다음에 그렇죠. 독립선언을 발표해요. 그 다음에 싸웠죠. 요크타운 전투 벌어지고요. 그리고 연방 헌법을 제정하면서 세계 최초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영국의 모든 문서에 아까 무슨 세? 인지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항이 일어났고요. 연방 헌법 제정은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인 그렇죠. 민주 어떤 나라? 공화국. 공화국의 탄생을 알렸다. 연결해 보세요. IT는 그렇죠. 흑인 노예들이 독립했던 나라다라고 했죠. 멕시코는 이달고 신부가 활동했고요. 러시아에선 농도 해방령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크리오어들은 대표적인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세력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고 여기까지가 여러분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교과서를 조금 캡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앞에 부분부터 좀 보여줄 테니까요. 캡처하세요. 캡처. 자, 두 번째 페이지 캡처하시고요. 세 번째 페이지도 캡처하시고요. 마지막도 캡처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이 부분도 캡처하셔서 자, 여기까지 시험 범위 끝났고요. 자, 다음부터는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학습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